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제 개인 수업 설명회라기보다는요. 저희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 제가 원장으로서 좀 논술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20분 안에는 이렇게 논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내용이 방대한데 도저히 20분 안에 좀 다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고 제 수업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리기가 힘들고 그런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제 짧게 인트로라고 생각하시고 좀 논술 설명 좀 자세히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저를 이제 학원에서 부르실 때는 좀 자연 계열 설명회에서 좀 부르셔가지고 저는 오늘도 좀 자연 계열 설명회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인문 계열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자연 계열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점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원리는 비슷하니까 뭐 자연 계열이든 인문 계열이든 논술 전형의 원리는 비슷하니까 좀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요 저희 전단지가 있는데요. 지구는 못 구해도 학생은 구한다. 요 전단지 보셨습니까? 자연계 논술 구조대. 네, 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선생님들이 좀 너무 깜찍하게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이 전단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 고3 자연계 논술 설명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의학 계열 논술 설명회, 11월 9일 연세대 및 상위권 대학 논술 설명회, 11월 10일에 예비 고3 중상위권 대학 수리 논술 설명회, 또 10일 저녁에 설명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인문 계열 논술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오후 2시, 그다음에 저녁 7시 30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인문 논술 설명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설명회 일정 파악하셔서 좀 오셔서 좀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님들 좀 궁금한 게요. 어떻게 논술을 시키실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이제 논술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조금 이제 고민 중이세요? 네, 네. 제가 좀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벌써 5분이 지나서요. 이제 15분 남았거든요. 제 간단한 뭐 프로필입니다. 네. 이런 거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자, 왜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고 왜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왜 논술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논술 모집 인원을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자연 계열 자료만 뽑은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연 계열만 뽑아서 보니까 연세대 250명, 한양대 155명, 성균관대 212명, 서강대 70명, 중앙대 261명, 경희대 301명, 이화여대 135명. 요거를 더하니까 한 1384명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논술을 상위권만 하는 거로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논술로 뽑는 대학이 무려 37개 대학이고요. 전체 자연계열 인원이 6,699명입니다. 근데요, 논술은요, 낮춰 쓰질 않거든요. 자, 논술은 다 상향 지원이에요. 그래서 정시나 학종으로는 갈 수 없는 대학을 논술 전형으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한 학생이 6,699명이다라는 것은 작은 인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699명, 자, 어머님들 이 논술을 생각하시면 머리가 지끈지끈 하신 것 같아요. 좀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또 좀 걱정이 많고 자, 이러신 것 같은데 1년 후에 6,699명의 어머님들은 논술에 감사하게 됩니다.
논술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논술 때문에 얘가 살았다. 그게 6,699명. 작은 인원이 아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학계열 158명입니다. 이게 잘 안 나와요. 네. 약학계열 76명 이렇게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왜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가 약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수시 전형이다. 네. 자, 학생부가 아주 좋아요. 네, 학종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내신 반영이 없는 대학. 자,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는 내신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계열, 인문계열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네, 경희대와 이화여대가 2024 입시에서 내신 반영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대부분 내신 반영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물론 내신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가톨릭대 의학 계열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의대 가려면 내신이 좋아야 되지 않냐, 논술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요. 전형 총점을 이제 100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논술이 70점, 학생부가 30점입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30점이에요. 그러면 퍼펙트한 1.0등급이면 30점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100점 만점에 1등급이면 30점. 네. 이해되는 척하고 계신 거 아니죠? 네. 1등급 이제 30점입니다. 네. 7등급이 29.1. 0.9점 감점. 자, 어떤 의미죠? 논술로 뽑겠다라는 거예요. 자, 서강대도 내신 반영이 있습니다. 자, 100점 만점에 논술이 80점, 교과가 10점, 그다음 비교과가 10점. 비교과는 거의 감점이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1등급이면 10점이 나오겠죠. 그죠? 네. 100점 만점에 논술은 80점이고, 자, 이렇게 보니까 8등급이 9.7, 네. 0.3점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으로는 거의 감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지금 9등급은 0점인데요. 8.75등급까지 9점 몇이에요. 거의 감점이 없어요. 자, 중앙대를 볼게요. 중앙대는 논술이 70점, 교과가 20점, 비교과가 10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1등급인 학생은 20점이겠죠? 1등급인 학생이 20점. 자, 7등급인 학생이 몇 점? 19.2, 0.8점 감점. 감점이 거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8등급으로 가니까 4점 감점, 9등급으로 가니까 12점 감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자, 잘 보시면요. 국수형 사과 잘 본 거 5개, 잘 본 거 5개, 제일 잘 본 거 5개가 만약에 7777이다. 좀 혹시 재밌어 하실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별로 재미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제일 잘 본 게 내신 시험 성적 제일 잘 본 게 5개가 77777을 찍었어요. 그러면 0.8점 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이제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신으로는 감점이 없는 그 수시 전형이니까 좋잖아요. 자, 수능 성적이 낮아도 기회가 있다. 수능 성적이 낮아도 기회가 있다. 이거 수능 공부 어머님들 시작도 안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이제 우리 아이들 전부 1111을 목표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수능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논술 전형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가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연세대, 한양대를 포함해서 이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을 안 봐도 돼요. 99999 나와도 상관없어요. 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상위권 대학 몇 개 대학을 예를 들게요. 제가 이거 전체 대학을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 대학만 예를 드는 건데요. 자, 연세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합격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연세대 합격 사례는 제가 안 보여드려요. 왜 그럴까요?
연세대는요, 지금 수능을 준비 안 하고 논술만 보고 붙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연세대 논술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리는 거고. 자, 한양대를 보겠습니다. 한양대 최저 없죠. 네, 기계공학과 합격한 학생. 자, 국수영, 탐구1, 탐구2 다섯 과목의 수능 등급입니다. 61455.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아셔가지고요. 이거 안 놀래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별로 안 놀래세요. 왜냐하면 수학이 1등급이니까. 수학을 잘하니까. 자, 수학은 잘하는데 나머지 과목 등급은 안 나와. 한양대 논술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 시험만 한번 잘 보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수능이 퍼펙트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기계공학과 합격한 학생입니다. 수학이 4등급. 네. 요거는 놀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안 놀래시네요. 자, 국어 1, 수학 4, 영어 1, 탐구 2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학생이 원래 그렇게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아니에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날 이제 좀 많이 망쳤거든요. 예. 어떻게 해요? 큰일 날 뻔했는데 한양대 합격했습니다. 자, 물론 수학을 잘하면 수리논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이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리논술은 수리논술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절대 수리논술 합격생의 수능 성적이 그러니까 수능의 수학 성적 순서대로 수리논술 합격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1등급은 떨어져도 4등급은 붙는 경우는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수리논술을 따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자, 성균관대 자연 국수형 과가 3합 6인데요. 그럼 3합 6이 어느 정도 등급이냐? 네, 3, 3, 2, 2, 1. 네, 뭐 성균관대 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2, 2, 1. 이제 국수형 과가 3합 6이니까 2, 2, 1. 그러면 3합 5가 돼서 최저가 남아요. 남는 성적이에요. 최저가 상당히 낮게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서강대는 2024년도에 3합 7이에요. 자, 근데 컴공 합격한 학생 볼까요? 국어 5. 오늘 국어 설명회도 있었습니까? 국어 설명회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근데 국어가 5가 떴어요. 네,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으로 3합 6. 이것도 3합 7이 남아요. 네. 자, 중앙대 4, 2, 1, 2, 4, 3합 6이니까 이것도 남아요. 네, 국어 하나 4등급, 과탐 하나 4등급인데 2, 1, 2, 3합 5니까 남아요. 자, 경희대는 최저가 2합 5거든요. 그러면 2합 5라는 게 얼마나 낮은 최저인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화학과 합격한 학생이 자, 수학이 5등급이 떴어요. 2, 5, 4, 2, 3. 네, 최저가 자, 국어에서 2등급, 탐구 한 과목 2등급, 2합 4 남아요. 이제 남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잘 이해 안 되시나요? 자, 건축과 합격한 학생 국어 9, 네, 수학 3, 네, 영어 2, 이합 5 딱 맞췄네요, 그죠? 네, 이합 5 딱 맞춰가지고 경희대 잘 갔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낮아도 수능이 생각보다 안 나와도 쓸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걸 자꾸 걱정하시는데 뭐냐면 논술은 붙기 어렵다는데요. 자, 수능을 잘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어머님들 수능을 잘 못 볼까 봐 수능을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논술을 잘 못 볼지라도 준비를 해서 잘 보려고 준비를 하고 가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이제 걱정하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논술 공부하는 것이 수능 공부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시간 동안 수능을 하면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면 수능 올인 전략을 해가지고 수능을 잘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수리 논술을 준비하면
이게 수학 공부를 더 깊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 수학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논술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수학 실력을 늘려서 수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시 전략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느냐? 국, 수, 영, 과, 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5분 남았습니까?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아, 막 논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국수, 영, 논. 아, 과 빼먹었네요. 자, 국수, 영, 과, 논 준비시킨다. 예,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이 왜 대치동 최고의 자연계 논술 전문학원인가? 입반에서 파이널까지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논술 토탈 케어 프로그램. 자, 입반 상담부터요. 네, 학습 관리, 수강 관리, 원서 상담. 자, 대부분의 수업이 좀 소수 정예로 진행이 되고요. 제 수업은 조금 인원이 많긴 합니다. 네. 자, 대면 첨삭.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대면 첨삭하고 개별적으로 다 공부시키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사의 학생 밀접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은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학원이다. 저는 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학원의 기본 정신이고 학원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랑 이제 비교하는 그러니까 모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과 추론을 들을까? 뭐 어디를 들을까? S 뭐 이제 뭐 하여간 그 학원하고 이제 조금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 학원에서 이렇게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 있는가? 저는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논증과 추론과 함께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학생의 실력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반 시스템. 실력에 맞는 수업을 들어야 발전이 있고 합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고 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는 조금 불리한 얘기예요. 제가 조금 유명한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는 내가 유명하니까 다 내 수업 들어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에 맞는 반을 찾아서 듣자. 저희 반 체계는요. M반은 의학계열, Y는 연세대 대비반, S는 연안성서 중경이, H는 중상위권 대학, U와 K는 중위권 대학 이렇게 반 레벨이 나눠져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또 레벨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M반, MY반, Y반, S반, SH반, H반, HU반, HU반, UK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지금 현재 실력과 목표로 하는 대학에 맞춰서 수강 계획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무조건 어느 선생님 유명하대 그래서 가서 무조건 등록하지 마시고 저희 논증과 추론에 오셔서 학생 지금 현재 실력은 어떻고 어디를 목표로 어떻게 준비할 건가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아 가시면서 상담을 받으시고 공부 계획을 잡아 나가시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추천드립니다. 네, 모든 대학 모든 학생들을 위한 논술 프로그램 지금 굉장히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내용도 좀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미적, 기하, 확통 이 선택형 수능에서 학생마다 사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대학마다 이 미적, 기하, 확통 보는 과목도 굉장히 달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 파이널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고 수리논술 강사진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 수리논술 강사 라인업 근데 조금 귀엽습니다. 네. 의학계열 진기종 선생님 의학계열 이공계 최상위권 논술 전문
이상남 의대 논술 합격생들의 원픽. 근데요, 아마 누적 의학계열 합격생 수는 진기종 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대 논술 붙은 아이가 나 하나 때문에 붙었겠냐. 얘가 그동안 공부해온 그런 어떤 과정의 결과로 붙은 건데 내 수업 들었다고 붙었다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정말 그 학생에 대한 순수한 진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런 선생님에게 맡기세요. 자, 우리 이상남 선생님 아마 의학계열 2022학년도 의학계열 합격률 1위일 겁니다. 의대를 갈 만한 아이들이 와서 준비하고 붙는 수업이 이상남 선생님 수업입니다. 제 아이가 의학계열을 준비한다면요, 뭐 그렇진 않는데요. 제 아이가 의학계열을 준비한다면 진기종 선생님, 이상남 선생님 수업을 듣지 겉만 번지르한 뭐 그런 수업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 신용환 선생님, 제가 이제 끝낼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용환 선생님, 도성원 선생님, 네, 이대용 선생님, 박진환 선생님, 김지은 선생님, 박형래 선생님,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갖춘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미래탐구 논술과 추론해서 논술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그 무엇보다 학생을 위한 무한한 헌신, 시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클래스. 이 시대를 시대인재로 생각하는 어머님들이 계신데 제가 시대인재를 뛰어넘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뛰어넘고 싶거든요.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네.